안녕하세요. 함께 습관을 바꿔나갈 새마음 뉴비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휴식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퇴근하고 나서 쉴 때 혹은 주말에 뭐 하면서 휴식을 보내시나요? 요즘에는 보통 누워서 유튜브, 인스타, 인터넷 쇼핑, 넷플릭스 등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다 보면 또 지겨워지는데 그렇다고 대단히 다른 거 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쳐 잠들 때까지 보다가 잠들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하고 회사 가기 진짜 싫어지죠. 그렇다면 이거를 진짜 휴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휴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는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는 책인데요. 실제로 시간관리 커뮤니티인 리무브 클럽에 함께하는 분들도 뻔한 자기계발서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책이 되었다 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휴식의 중요성을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책에서는 절정체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휴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정체험이란 경험자에게 신비롭고 마법적이기까지 한 영향을 미치는 흥미롭고 광대하며 대단히 감동적이고 신나고 정신을 교양시키는 드문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휴식과 회복에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빌 게이츠도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는 생각 주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생각하고 배우고 쉬기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을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들을 이 일주일 동안 휴식과 회복의 기간 동안 얻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씩 휴식과 회복을 위한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기는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휴식을 통한 절정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공간에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아니 삶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기냐, 초등학교 방학 숙제도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일기 쓰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매여서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삶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기를 쓰기 전에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명상이나 기도, 또 운동,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일상에 매였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새로운 방식의 사고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일기의 주제로는 감사한 일, 삶과 관계에 대한 생각, 나에게 일어났던 일, 쉽게 내가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나의 목표 등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적어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정해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사고의 수준을 높여서 고양된 상태에서 확고한 계획과 결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기를 쓸 때에는 구별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작가는 주차된 차 안에서 일기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요. 아침 일찍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일 수도 있고 집 한 구석에 구별해 놓은 장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리무브 클럽에서는 매일 사용한 시간을 기록하고 보고 느낀 것, 감사한 일을 적고 있습니다. 약 2주 정도를 꾸준히 했을 때 한 분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시간을 낭비하던 제가 시간 사용에 몰입을 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저도 매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삶을 더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부터 자유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책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도파민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찬 환경에 놓여서 오히려 도파민에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시나요?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는
몰리게 되지 않나요? 괜히 카톡이나 이메일 확인하고 SNS를 보게 됩니다. 아니면 또 달콤한 과자를 먹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모든 행동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빈도의 약 2배 이상 스마트폰을 더 많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스마트폰 사용은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울, 불안의 증가, 수면의 질 저하, 심리적, 정서적 행복의 감소, 정서지능의 하락, 부정적 스트레스의 증가. 이런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해야 할까요?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으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고, 이는 우리에게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하루에 매일 특정 시간을 스마트폰으로부터 분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집에서 휴대폰 보지 않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 거치대를 구입해서 집 현관 주변에 놓고 집에 들어갈 때 거치해 놓고 집 안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아침에 저를 깨워줄 알람 시계를 장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자기 전에 누워서 침대에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없어졌고, 그만큼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적은 시간만 자도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강박적으로 스마트폰을 찾지 않고 제 스스로 기도나 시간 기록, 독서 등으로 퇴근 후 시간을 채우면서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은 중독의 반대는 관계입니다. 사실 중독은 건강한 인간관계가 부족하다는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고립과 고독의 산물인 동시에 점점 더 고립과 고독의 나락에 빠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공허함을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서 깊은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휴식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단히 우리가 막 똑똑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해주고 마음을 더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는 오롯이 그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리무브 클럽은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서로를 위하는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도 극적인 삶의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 또 새로운 책에 대한 추천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음 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